어젯밤 8시부터 8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문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결국 길지 않았고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찬양하시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정 협의체는 변경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참석을 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없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초 문대통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소회인지 자세히 내용은 저는 모르고요. 여러 가지 수감 생활 해보면 여러 소회가 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해보면 여러 소회가 있겠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은 누구 누구 왔습니까? 대선은 없이 비대위원장 저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누가 먼저 오십니까? 그 석방된 첫날 아마 통화를 하셔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찾아뵙겠다 와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당에서 먼저 요청했다. 글쎄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찾아뵙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일단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도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심각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시간도 아마 30분 정도 차 한잔 하고 수 있는 정도 시간이 것 같습니다. 혹시 여사님도 대서가 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당 쪽에서는 두 분이 가시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님 혹시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요. 대회가 추가로 당분간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지도부에 당부한 메시지 같은 게 추가로 있을까요? 여당이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 정도가 있으셨으니까 특별한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으셨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이 결단에 동의를 표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30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의 장애인 집회까지 나섰습니다.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모기에 의해 사인된 불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유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이 코앞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번제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어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기간을 검찰과 쪼개 나눠 추기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이라도 절차적 흥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유언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합니다.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한편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은 뒤늦게나마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됩니다.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주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서 휘두른다면 결국에는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